네, 오늘은 25년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잠을 많이 자지는 못했는데 해결할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집중과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이렇게 할 건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 우리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고 유연하며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 믿음으로 잘 듣고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오직 주의 길로 순종하며 당신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자위를 하면서 망가지고 타락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죠? 신도들, 교회 신도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오직 당신으로, 그리고 당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건강하게 굳건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이 또 육까지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에 걷고 달리다가 근처에 농구 코트로 가서, 야외 농구 코트로 가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몸에 기능적인 부분들도, 그러니까 달리기나 걷기는 직립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이제 대부분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뛰고 뒤로 뛰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대부분 앞으로 뛰고.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도 진화적으로 보면,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진화적인 우리의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도 사냥을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도, 그죠? 다양하게 자세를 가져가며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구기 종목들, 뭐 배드민턴도 될 수도 있고 탁구도 될 수가 있겠죠.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 같은 것도,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것도 이렇게 뭔가 사냥하듯이 투척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어떤 뇌 신경 가소성을 살린다든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구기 운동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런 부분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트에는 저도 이렇게 처음 가봤는데 아이들만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요즘 이제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규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우리들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미 보급화를 넘어서 우리한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좋은 정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 근데 그게 사실 0이거든요. 그것도 0인데 좋지 않은 흐름들, 그러니까 막 인터넷 방송 하면서도 돈만 벌려고 자극적으로 하거나 뭐 이름을 뭐 그래도 공인이니까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철구라든지, 그죠? 뭐 신텔 같은 사람들. 어, 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런 행태들은 악한 것들이 장난질을 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할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들이 이제 망쳐놓은 어떤 이런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마지노선 같은 거 있죠. 어떤 사회적 개념, 사회적인 뭐 정의 전의 뭐 상식이라든지. 그래서 농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아이들이 보여. 그러니까 말을 좀 그래도 뭐 꼰대 이런 거 하지 말고, 꼰대 하지 말고 서로 배워야 되거든. 예를 들면 농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거라든지 서로, 아, 너희들은 요즘에 그런 틀을 깨는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요즘 좀 자유롭네. 자유로운 대신에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는 것은 어느 인문학에서도 말하는 내용인데 진리와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죠? 근데 아이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사회나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무법지대 같은 그런 환경들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애나 어른이나 할 게 없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영의 흐름을 말하는 거야. 영의 흐름, 그 환경들. 특히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양끼라고 하죠. 양아치 같은 느낌. 그게 뭐냐면 결국 사악한 건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하고는 그런 경기를 잘 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농구를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잠깐 1, 2년 이렇게 하고 사실상 안 했기 때문에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금 한 3주째가 넘었는데 4주째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른들 오면 어른들이랑 좀 게임하고, 근데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서 1대1이나 뭐 좀 이 정도나 하는 거지 어른이 거의 없고, 그래서 혼자 조금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른들 아이 어른 할 거 없다고 그랬죠. 이제 거기는 체육공원 단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광활한 체육공원 단지는 아닌데 그 옆에 뭐 배드민턴 족구장, 농구장, 그 다음에 옆에는 여기 시 도시공사에서 준공공기관이죠. 운행하는 그 체육시설, 체육관이 있어요. 뭐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 방송 댄스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소중형 정도 되는 그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이 다 그 인도예요. 사람들 보행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막 유동 인구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걷고, 또 체육공원 자체가 막 엄청,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광활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곳곳에 이렇게 잘 돼 있기는 해요.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신도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소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혼자 가서 대체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농구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원분들부터, 직원이 한 명 정도가 담배를 태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규모가 아니니까 직원도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50대 넘는 그런 체격 있으신 아저씨가 담배를 어, 태우러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전에 한번 잘 말씀드렸어요. 그 담배 냄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 와요.
바람을 타고 다 오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인도에 나가서 태우는 거야, 담배를.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흡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제가 전에 있던 그런 잘 돼 있는 체육 그 공원 시설에 비해서 흡연 부스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기를 안 하는 거지. 신도시다 보니까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시하고 눈치 보고, 또 옛날 분들은 그냥 아예 뭐 저 정도 담배 피는데 뭐 그냥 마시지.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조례라든지 령이라든지 좀 법에 개정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웬만하면 태울 수 없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요즘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길빵이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것들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 근데 사회적인 우리가 분위기상 통념상 상식선에서 잘 안 피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명확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완벽하게 막 잘 돼 있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여기서는 이제 흡연을 하고 여기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담배를 태우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또 나와서 배드민턴 치다가 뭐 운동하다가, 주로 남자들이죠. 여자분들은 못 봤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주머니 주부들이 이렇게 방송 댄스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거 하고, 그런 분은 담배 잘 안 태우잖아요. 그리고 또 시선들도 있고 그래서 잘 안 피우는데, 남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태워요. 그럼 그 연기가 다 와.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도 이전에 한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담배 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결국엔 자기도 이제 멋쩍은 거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었을 텐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존중해 드리면서 이해를 한다. 전 흡연자가 아니지만 이해를 한다. 근데 거기서 태우시면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딱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흡연 구역을 지정받던가, 지자체에서, 그죠? 관련 지자체에서 뭐 보건소나 이제 당국 뭐 지자체, 뭐 시청이 되겠죠. 구청이나, 그죠? 그렇게 지정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흡연 부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의 이런 환경적인 여건상 그 흡연 구역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파크 골프라고 해서 요즘에 게이트볼 대신에 노년층이 치는 그 파크 골프라고 하죠. 그 장소가 있고, 그 주변에 농구장 있고, 뭐 이렇게 족구장, 배드민턴장 있고, 배드민턴 실내가 따로 있고 실외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순환하면서 걷고 달리고 운동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소수를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한 자하고 좋은 게 아니거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 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자기들의 불행인데도 그걸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아직 그런 걸 잘 인식이 잘 없습니다. 인지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그럼 제가 안 피워야겠네요. 제가 이번 기회에 끊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술과 같이 담배도 이 뇌에서, 몸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끊을 걸 알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흡연 부스 같은 거 좋다. 그런 거 이렇게 간이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래도 피해가 훨씬 줄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일처리 하기 싫은 거야. 어? 제가 그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 다 비슷한데요. 그 특징인데요. 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그 사회가 좀 많이 고립되어 있고 좀 오픈되어 있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시하고 일처리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 어디 좀 뭐 공론화나, 그죠? 기자 제보나, 그죠? 뉴스 언론 제보나 이렇게 돼야 그때서 이렇게 하지,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벌써 안 할 거야. 그럼 제가 하도 근데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하니까,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믿었어. 근데 계속 또 태우시더라고. 며칠 안 태우시다가, 그거 제가 그랬잖아.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잖아요. 에이씨 몰라. 네가 뭐라고 하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배 한번 저번에 제가 문의했던 거, 응?
건의했던 거 알아보셨냐? 그러니까 대충 얼마 무려요.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뻔히 보이죠. 전부터 뻔히 보이죠. 그 사람의 이제 행태, 언행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어제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했는데 뭐 했다고 그거 안 되고요. 그냥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 제가 운동하다가 한 8분에서 10분 동안 영상도 촬영됐어요. 제가 운동하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해서 제가 보려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거기 담겼어. 좀 거리가 있어서 카메라와 거리가 있어서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는 배째 난 몰라 난 필 거야.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안 피워야 되겠네요.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지자체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는데 결국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몰라 나 필 거야. 배째고 뭐라고까지 영상에 담겼냐. 영상에 담겼어요. 네가 딴 데 가서 운동해요. 그거를 그냥 제가 하도 이제 강하게 어필하니까 그 약간 기에 눌려서 근데 인정을 하기 싫은 거지. 자기 자신을 인정 못 하는 거지. 당신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거예요. 배째 난 필 거야. 그러고 나서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서로 약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나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제 운동하러 오는 저녁 때야 타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끊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보세요. 뭐 보건소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 다 우리의 지금 사회적인 어떤 현상, 수준, 실체, 그다음 우리의 인지 수준입니다. 아이 어른 할 게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소수니까 더 이렇게 무례하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소수 약자라고 약자는 저는 약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한 자랑 강한 자가 그래서 다른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약자라고 무시를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둘 셋만 됐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체격이나 얼굴이 험상궂은 거에 비해서는 좀 성향이 그렇게 막 터프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셋만 됐어도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데 둘 셋만 됐어도 그렇게 반응 안 하셨을 거야. 안 피셨을 거야. 최대한 막 참고 막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겠지. 이번 기회에 끊자. 근데 제가 혼자니까 몰라.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 농구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나와서 태운 거잖아요. 저는 스스로들이 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둘 셋이라고 다섯이라고 여섯이라고 이렇게 운동 3, 4, 5 모여서 운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눌리기 원치 않고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문제 해결을 말씀드렸을 때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여기 신도시니까 뭐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체육 기간도 그때 동안 언제 부임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딱히 뭐 눈치는 보였겠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눈치는 보였겠지만 이 걸어다니는 보행자들 등등 눈치는 보였고 저녁에 막 사람 많을 때 달릴 때는 또 안 펴요. 야간 근무도 이렇게 당직 근무 같은 거로 하는 거 같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제도 좀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안 피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나와서 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좀 하려고 관련해서 뭐 법규나 조례나 어떤 령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저는 생각보다는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허술해요. 법이 또 흐지부지 그런 느낌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악용하는 건데 이용하는 거죠. 어제 저한테도 자기 나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야. 여기나 저기나 달리고 있거든. 저쪽에 약간 구도로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인도가 잘 되어 있는데 구도로 같은 데는 달리는 사람들이 좀 나름 있으니까 거기서는 안 피고 여기 인도에 나와서는 태운다 이거야. 근데 다 말이 안 돼요. 보행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이런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파크 골프장으로 다 가기도 하니까 파크 골프장은 거기 담배 피우는 데서 조금 더 거리가 상대적으로 농구장보다는 조금 더 옆쪽에 있어가지고 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농구장이나 이쪽으로는 어, 직방으로 오죠. 직방으로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라서 이렇게 좀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안타깝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좀 알아보고 신문고 같은 데도 지금 글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넣은 상태고 그것도 잘 안 돼 있어. 그것도 흐지부지 막 오류 나고 몇 번 그렇게 인증하고 들어가서 또 절차 밟고 또 다시 또 작성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잘 안 돼 있어. 근데 뭐 확실히 조회도 해보니까 잘 안 나오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보건소도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시청보다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 관련해서 담당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어, 뭐 아쉽기도 하지만 화도 납니다. 그 상황들이 제가 이제 나름의 합리적이고 공적인 얘기를 이렇게 잘 하면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무시하고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과정이 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혜인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동물이에요. 우리의 이런 뭐 판단력이나 이런 뇌내 메커니즘이 있죠. 지적 활동에 대한 메커니즘. 이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거를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이제 긁힌 거죠. 긁혀서 저한테 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갔을 때 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막 세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상황이 좀 말이 안 되고 화도 나지만 화를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그죠? 최대한 주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계속 그런 거죠. 주 안에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그래도 참 힘도 되고요. 나름의 위로도 되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시지 않나 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스토리를 가지고 좀 나름 한 것 같아요. 강한 자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도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는 소수든 다수든 그러니까 다수가 잘못된 어떤 기득, 권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사유하고 남용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수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더 존중해주고. 근데 그 반대로 되는 것은 파시즘과 같은 겁니다. 약한 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정치사적으로 보면 뭐 탄핵이 그래도 대통령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2번 나왔고 이번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나름의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라고 뭐 이렇게 80년대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뭐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뭐 경제로만 뭐 우리가 선진국 반열이다 뭐 세계 경제대국 10대 안에 들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비이상적으로 가는 것도 미국을 닮아가면서 마치 롤모델화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 말고 좀 이렇게 인지나 인식 수준이 좀 높은 차원의 그런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인간은 정말 겸손해야 되고 까불면 안 됩니다. 우연히 이렇게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미국이 너무 괴물화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극자본주의.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in God we trust 해서 하나님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의 북미 쪽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인데 그게 한 200년 남짓이잖아요. 미국의 역사가.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뭐 인권이다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서 국제 정치사, 국제 정계로 놓고 봤을 때도 외교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담을 하러 갔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성과가 나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게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우연히 쇼츠에서 이렇게 봤는데 댈러스나 이런데 뭐 토네이도나 이런 게 있잖아, 자연재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재앙하시는, 그 다음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이 아닌가. 유독 뭐 토네이도 같은 거 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그 무서워요. 뭐 늘상 있는 일인데 굉장히 무서운 토네이도가 막 눈앞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데 막 웃는 사람들도 카메라에 이렇게, 그죠? 영상에 좀 소리가 담겨 나오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롤 모델로 어떤 국가를 삼아야 한다면, 근데 우리는 또 미국 영향권 안에 있잖아. 태평양을 건너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죠? 대만,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역사는, 근현대의 역사는 따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회 곳곳에서도 크고 작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즘에 또 그런 공부들을 좀 하고 있어서, 제 나름의 공부를 할 때, 제 개인 공부를 할 때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더 통찰이 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이죠. 8절까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랑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어떤 기도나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많이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다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은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런 게 구약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신약과는 좀 다른 단어들을 나오죠.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죠. 멸망시키시고.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우상들을 섬기거나 잡신들을 섬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왜냐면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런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멸하시고 대신에 너희들을 새 땅으로 인도한다. 그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선생,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과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보면은 교회 안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겠죠. 스스로 달라야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 그냥 담배 냄새 내가 조금 맡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내려놔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거기 공공의 안녕과 어떤 이익과 권리 등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네가 또 배우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발전하는 것들, 커지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또 영광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계속 물어봐야죠. 이것도 계속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 오늘 예배도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도 많은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너희를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믿음대로 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계속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계속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리더,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대신에 끝까지 잘 기도를 해야 돼. 저도 그 사람 그게 거기가 농구 코트가 영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 시비도 걸어요. 일부러 깐죽깐죽 대면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제가 잘 게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질투도 하는 것 같고, 어떤 아이들은 너는 뭔데 왜 혼자 그렇게 하고 우리랑 안 하려고 하냐 이런 느낌도 있고, 제가 나름의 농구 유니폼 같은 거를 좀 입고 가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호기심도 생기고 하는데 자기들이랑 같이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들을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양끼 있는 아이들 그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랑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거기서 또 운동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어른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데 너무 아이들만 있으면 성향에 따라서는 어른들도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냥 좀 아이들이랑 좀 하기 그렇잖아. 그게 무리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도 있고. 근데 제가 하고 있으므로 또 이렇게 어른들이 한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나와서 좀 운동을 같이 하고, 거기가 좀 조화로웠으면, 균형이 좀 잡혔으면, 또 아이들이 제가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자기 그 양기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시비를 이렇게 대놓고는 아닌데 깐죽깐죽 거리면서 일부러 거슬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죠.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한번 너무 잘못된 행동들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럴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얘기는 딱히 안 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거를 제가 누군가 어른들이랑 하고 있을 때는 또 이런 찍소리도 못하는 느낌. 그게 좀 아쉽죠. 그런 것도 약한 자아입니다, 결국.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 타락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타락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침체되어 있다. 조금 악한 것들이 장난질을 많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니면서도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잖아요. 뉴스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농구장에서도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좀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일부러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거기서 내 뜻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만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다고 믿고, 재미는 사실 있어요. 그냥 달릴 때보다 워낙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해서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발목, 무릎 이런 등등 부상 이슈가 좀 많고, 그냥 혼자 거칠게 안 해도,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거칠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없잖아요. 장면이나 동작들이 없는데도 그냥 달릴 때보다 확실히 부상이 많아요. 근데도 재미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시비가 걸어 들어오는 거야. 아이들이 시비 걸고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농구장인데 아이와 같이 야구공, 배트, 그죠? 들고 와가지고 야구하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이제
네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그다음에 쌍둥이 같아요. 이 남자아이 둘,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대놓고 저를 두고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연습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가서 야구 배트 잡고 이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제 쪽으로 공을 향해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칠 것 같다. 그래서 잘 말씀드렸더니 다치지 않을까요? 그 좀 거기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다 불편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혼자였잖아요. 또 소수 약자를 또 저는 약자라고 스스로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은 약자라고 보고 공격을 하죠. 갑자기 뭐 팔을 이렇게 막 걷어붙이면서 막 근육 이렇게 하면서 뭐요? 뭐 막 저한테 이걸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안 뺍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다가가서 아이들 때문에 어른한테는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일단 제가 아이들 보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웃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치시면 다칠 것 같아요. 여기 농구장이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당신은 언제 갈 건데요? 뭐 이래요. 여기 농구장이고 제가 지금 하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가요. 와이프도 옆에서 눈으로 욕을 해요. 아이들도 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한 아직 저학년들이니까 잘 모르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죠. 아쉬워요. 사람이 다칠 걸 알고 그게 자녀 교육이 좋을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제 부부가 노년층이 되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과 개념을 넘어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게 너무 아쉽죠. 그런 현상들이라든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지. 갑자기 어떤 어른이 제가 매일 운동하고 있으니까 와서 호기심이 생겼나 봐. 농구는 많이 안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좀 하고. 근데 되게 농구 오래 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저보고. 막 친근감 있게 저는 그 사람이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골대도 저기가 비어 있는데 제 쪽으로 굳이 와가지고 어, 농구공을 던지면서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불편해하지 사실은 불편한데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저랑 말 걸고 싶은 것 같아서 말을 이렇게 섞었는데 저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6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말을 트고 그게 좀 어떤 서로의 경계심이 허물어질 때쯤 되니까 막 침범을 하더라고요.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또 다수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소수 그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존중해 주셔야 여러분이 언제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자신이 소수 약자가 되는 순간들이 와요. 아이들 경우에는 자기가 전학을 예를 들어 자기가 약간 학폭 가해자인데 전학을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야근 아이들은 막 가면 쓰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친해지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이직을 하게 되면 전학을 가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가 되잖아요. 또는 집단에 비해서는 약자가 되잖아요. 저는 집단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왜 저라고 용기 나지 않을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공부시키신 것들 또 부르시는 것들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저한테도 위협을 했을 때 오히려 저도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데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은 그런 핍박에 대한 것들 괴롭힘에 대한 것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최대한 저 역시도 어떤 선을 넘지 않고 뭐 화를 낸다든가 뭐 폭력적인 현상들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경외함으로. 그게 계속 공격하는 거야. 영적인 것도 악한 것들이 눌러요. 너 농구장 가지마. 너 불편하지? 너 무시하는 사람들 많지?
너한테 시비 거는 사람 많지? 적절히 또 재미도 주십니다. 그래서 실력이 느는 것들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한번 경험으로 농구 동호회도 한번 가입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것들이 혼자서 몰입하다 보니까 재미도 적절히 주시면서, 또 그걸 떠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거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자리 잡아놓고 어른들도 와서 하고 그런 균형을 잡는 것들, 거기서 담배 같은 것들,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를 잡는 것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마음을, 새로운 리더에 대한 거죠.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나가야 된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또한 어떠한, 지금도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 좌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늘 말하잖아. 응원해 줘야지, 잘하려고 하잖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체면되어 있는 게 내가 이거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나라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 먼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 나름 지금까지 또 죽을 고비도 넘겨오면서 그 자리에 갔고, 그 사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인성도 좋은 편이 아니고 자아실현적인 게 강해요. 저는 자아실현을 좀 초월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더 큰 가치입니다. 큰 가치를 볼 때 자아실현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자아실현이 뭐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겼어? 자기 자랑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간의 이 육체는. 우리는 잠시 여기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놔야, 쌓아놔야 하늘에 보고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자아실현격이 너무 강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자기도 원치 않은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흘러온 게 공익적 차원에서 나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체면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응원해 줘야지. 기도해 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 미국도 다녀왔지만 중요한 때예요. 막 언론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저쪽 좌우 나누면서 막 이상한 정치질, 같지도 않은 정치질을 하고, 저쪽에서는 또 장동영이라는 인물이, 저는 히틀러를 보는 줄 알았어요. 뭐 권력의 법칙이라도, 마키아벨리, 그죠? 군주론이나 뭐 로버트, 갑자기 요즘에 좀 안 봤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판 군주론이라고 하는 로버트 뭐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뭐 인간 본성의 법칙, 권력의 법칙 쓴 저자, 그죠? 로버트 그린입니다. 로버트 그린인데 뭐 그런 책을 봤는지 막 히틀러처럼 막 야, 그 이번에 당 그 대표 선거했잖아요. 선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김문수가 돼도 웃긴데 그런 사람이 됐다고. 당적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자, 그죠? 어떻게든 정치판에 기웃거려서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저는 민주당을 더 경계한다니까요. 위선 때문에. 그 위선자들이 더 많아요. 대놓고 악은 우리가 보면은 저 나쁘다, 막 생각이 잘 없이 사는 사람도 그냥 어느 정도의 판별이 가능하잖아. 1차원적이든 뭐 하여튼, 그죠? 직관적이든, 그죠? 근데 이 위선자들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더 많다니까. 근데 저쪽에서 이번에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기성세대들 정말 반성하십시오. 다음 세대들 반성할 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들도 했지만은
기성세대들 반성하십시오. 어? 제가 그 담배 피시는 분한테 오죽했으면은 자꾸 막 말을 돌리고 배째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본인만 생각하세요? 누가 운동하다가 여기 배드민턴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운동하다가 이게 담배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을 해요. 에? 에? 그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듣는 척을 하는데 말 돌리고 말 끊고 막 그렇게 하죠. 아쉽습니다. 본인만 역지사지로 왜 그 생각을 못 하시고 본인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긁힌 거예요. 애초에 긁혀서 저도 이번 기회에 조심하고 존중하면서 얘기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더 이런 수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거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응? 네가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정복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곳에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정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복, 저들을 멸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 이런 것들은 번역이나 의역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단어 선택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눈과 뇌로 이런 것들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걸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아가야 되죠.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도를 모세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팡이 들고, 그죠? 두 손 들고 그 두 손이 떨어지지 않게 백성들이 옆에 또 보좌하는 사람들이 받쳐주고, 하나님과 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합니다.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런 문장이나 단어를, 생각이죠, 이거를 바라보는 대로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어의 어떤 쓰임이 스스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 오늘 몇 번 강조돼서 두 번 정도 나왔죠.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가 영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뇌가 또 그렇기도 해요. 뇌과학적으로, 뇌의학적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오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 반복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이어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당신이 가장 먼저이며 당신의 예배가 가장 본질적 선행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나아갈 때, 일들을 풀어나갈 때, 문제 해결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며 용기를 가져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